안녕하세요. 리소매튜 영어과 대표원장 최순영입니다. 오늘은 4강 시제 이해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시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저희가 보려고 해요. 시제는 이 밖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일단은 기본 문법 강의이니만큼 우리는 확실하게 현재, 과거, 미래 세 가지 시제를 잡고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강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1강, 2강, 3강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1강을 통해서 문장의 전체 성분을 이야기했었고요. 2강, 3강 그리고 4강 앞으로 뒤에 있는 5강까지는 우리가 그 문장 성분 중에서 동사에 해당하는 그 품사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에는 우리가 비동사랑 그리고 일반 동사를 이야기하고 이 동사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다? 시제를 알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의의 구성, 목차를 여러분이 먼저 파악해 보시면 문장 끝났구나. 그리고 우리가 동사에 대해서 배우는구나. 지금은 동사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시제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제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 시제를 총정리하고 과거 시제, 미래 시제도 마찬가지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목표입니다. 현재, 과거, 미래 시제의 개념, 그리고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이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문장 안에서는 동사를 보셔야지 시제 파악이 가능한 겁니다. 그걸 파악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는 게 바르게 쓰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 마찬가지 미래 시제에는 두 가지 형태를 쓸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형태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먼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란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일반적인 사실을 진술할 때 쓰는 게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일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설명할 때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예문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everyday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내가 학교를 간대요. 이거는 반복되는 일상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I go to 현재 시제로 써요. 내가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는 게 학교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매일매일 가. 그래서 반복되는 일상이다. 그럼 나는 동사의 시제를 뭐로 쓰겠다? 현재로 쓰겠다입니다. 두 번째,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건 변하지 않는 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the sun rises.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주어가 뭐인 경우? 단수인 경우. 주어가 단수인 경우 동사에다가 뭘 붙인다? s나 es를 붙인다라고 했습니다. I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동사를 원형으로 쓰지만 주어가 단수인 경우, 3인칭 단수죠? 3인칭 단수인 경우에는 동사에 s나 es를 붙인다라는 우리 일반 동사에서 배웠던 점을 좀 기억하시면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일반 동사의 수일치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나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정리를 하자면 현재 시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를 주의해야 해요. 그래서 1인칭, 2인칭인 경우, 2인칭 복수인 경우 우리가 동사는 원형으로 쓸 거고 그 다음에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에는 일반 동사에 es를 붙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수일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시제일 때는 항상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이것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현재 시제 끝냈고요. 현재 진행 시제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현재 시제 안에 현재 진행 시제가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요. 우리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we are studying English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나 하는 중이다 라는 걸 강조하려고 쓰는 게 현재 진행형인데 얘는 생긴 게 비동사가 먼저 오고 그리고 나서 동사의 ing 씁니다.
대부분 얘들아 동사에 현재 진행형 쓰려면 어떻게 써? 라고 하면 ing요 라고 답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을 건데요. 우린 지금 동사 안에서의 시제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ing다 라고 답을 하면 틀린 답이 돼요. 다시 말해서 반드시 동사 자리에 현재형은 뭐가 필요하다? 비동사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동사를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 동사에 ing를 붙여준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 예문도 보이죠? 지금 그녀가 공부를 하는 중이야. 여기서 말하는 be는 냅다 그냥 be를 쓰라는 게 아니죠. 여기 있는 주어에 맞게끔 비동사를 수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쉬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 is가 오는 거고 그리고 나서 study에 ing를 붙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과거 시제를 볼 건데요. 아까 현재 시제는 현재에 일어난 일, 반복적인 행동 또는 뭔가 변하지 않는 진리 이런 것들이 현재 시제에 썼다면 과거 시제 같은 경우는 어제, 작년 등의 과거에 완료된 행동, 그러니까 현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딱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쓰는 겁니다. 현재 시제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수일치,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 동사의 s냐 es냐를 우리가 판별하는 게 좀 중요했다면 과거 시제 같은 경우에는 수일치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유가 뭐냐? 규칙 변화의 경우에는 일반 동사 뒤에 ed를 붙일 거고 불규칙 변화인 경우에는 우리가 외워줘야 하죠. go 뒤에는 went, go의 과거형은 went다. 이렇게 봐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변화하기 때문에 수일치에 신경을 쓰지 않고 동사 변화에만 여러분이 신경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불규칙 변화는 우리가 외워야 해요. 지난 3강에서 제가 일반 동사 과거형을 할 때 표를 우리 자료에다가 넣어드렸거든요. 그거 자주 보시면서 외워주셔야 합니다. 물론 이해를 하고 외우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단어들의 변화는 말 그대로 불규칙 변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암기를 하고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번거로우시겠지만 반드시 그 불규칙 변화들을 외워주셔야 하고요. 어쨌든 간 그래서 과거 시제인 경우에는 동사의 규칙으로는 ed를 붙여서 불규칙은 아예 다른 단어로 바뀌어서 쓰이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 진행 시제를 한 것처럼 과거도 진행 시제가 있는데요. 그 특정 시간에 진행 중이던 행동을 설명할 때 과거 진행형을 씁니다. 현재 진행형은 am, are, is가 오고 그 뒤에 ing가 왔다면 과거 진행형은 그것의 과거형 was나 were이 오고 그리고 ing가 옵니다. 예문으로 한번 볼까요? 예문 보시면 그들이 9시에 TV를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9시라 함은 과거의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거 시간에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다는 거야? TV를 보던 중이었던 거죠. 과거 특정 시간에 진행 중임을 나타내고 있는 글인 겁니다. 이렇게 과거 시제와 과거 진행 시제를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 시제랑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했어. 과거도 했어. 이제 뭐 남았어? 미래 시제가 남았죠. 미래 시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will 그리고 be going to의 형태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be가 이렇게 단독으로 쓸 때 냅다 be를 써라라는 게 아니라 이 be는 비동사의 be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am이 올 거고 are이 올 거고 is가 올 거예요. 그 비동사가 오고 going to를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 미래 시제는 이 will이 오고 be going to가 온 다음에 반드시 동사 원형을 씁니다. s나 es를 붙이지 않고요. ed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고요. 미래 시제는 대체적으로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will도 be going to도 똑같은 미래 시제지만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입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건 will 같은 경우는 빠른 결심, 즉흥적인 결정, 예측을 나타낼 때 will을 쓴대요. 그래서 I will call you tonight. 얘는 나 너한테 오늘 전화할 거야. 즉흥적인 결정일 확률이 크잖아. 오늘 너한테 전화할게. 이런 거죠. 근데 be going to 같은 경우는
여기는 좀 즉흥성이 짙다면 여긴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계획성이 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계획된 행동, 근거 있는 예측, 명확한 미래 행동.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내가 그걸 할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타임테이블이 그렇죠. 시간표. 버스 시간표, 기차 시간표를 생각해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시에 뭐 기차를 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여기에 있는 will보다는 be going to를 많이 쓰겠죠. 이유는 이미 타임테이블에 있고 계획했고 그 계획된 행동을 할 명확한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I will visit my grandmother 하면 지금 당장 얘가 갑자기 결정했을 확률이 높고 I'm going to visit grandmother 하면은 나는 할머니한테 갈 예정인데 그게 약간 며칠 전에 예측해놨던 그러니까 계획해놨던 일이다라는 걸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어요. 마찬가지 미래 시제의 경우 will과 be going to를 쓸 건데 둘 다 동사 원형을 쓸 거다. 둘 다 미래의 표현이긴 하지만 will 같은 경우에는 즉흥성이 짙고 be going to 같은 경우에는 계획성이 짙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시제 세 가지를 한 거예요.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를 했죠. 그리고 나면 우리가 예문을 한번 볼 건데요. 여기서 힌트는 이거죠. Every morning, 매일 아침이에요. 매일 아침이라 함은 무슨 행동? 습관적인. 반복적인 습관이 될 수 있는 또는 반복의 일상 행위를 나타내는 거고 그러니까는 얘는 그대로 고가 와줘야 되겠죠. 나 매일 아침마다 체육관에 가. 운동하러 체육관 간다는 거. 두 번째 힌트는 yesterday입니다. 어제기 때문에 우리의 시점은 과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되는 거 시제는 누구를 통해서 표현된다? 동사를 통해서 표현된다. 그럼 과거 시제인 거 확인하고 동사한테 거슬러 올라가서 아 그러면 이 자리에는 뭐가 오는 게 맞겠다? 과거 시제가 오는 게 맞겠다. watch it으로 바꿔주셔야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when I arrived 내가 도착했을 때 시점이 언제예요? 과거입니다. 그러면 내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뭘 하고 있던 중이었어? 과거 진행으로 가볼까요? They were 비동사의 study. 내가 도착을 하고 나서 그들을 봤더니 뭘 하고 있더라?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더라.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next year가 힌트네요. 내년. 내년이면 아직 오지 않았죠. 난 내년에 뭐 할 거야? 파리 갈 거야. 미래 시제니까 will visit. 이렇게 오면 되겠죠. 나 내년에 파리 갈래. 이런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내일 뭐 하러 간대요? 병원에 간대요. 대부분 진료는 예약해서 가죠. 예측된, 계획된 행동이기 때문에 we are going to see. be going to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입니다. 예문을 통해서 동사가 어떤 시제를 쓰냐를 지금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중간 퀴즈예요. 시제가 잘못된 문장을 하나 골라달랍니다. 1번 보시면 여기도 우리가 어떻게 힌트를 얻어? everyday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매일매일 일상적인 생활 우리는 뭐한다? 현재 시제로 쓸 거다. 현재 시제로 쓸 거니까 동사를 확인하면 여기 it을 보셔야 되겠죠. 아, 현재 시제인 경우에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되는 건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일 건데 she가 3인칭 단수, 동사에는 뭘 붙여야 해? s를 붙여야 해. 그러니까 1번 제대로 온 게 맞겠죠. 그 다음 2번 보시면 now 있어요. 이것도 현재인데요. They are playing soccer.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축구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중임의 진행을 나타내고 있고요. 비동사의 동사 ing로 제대로 온 게 맞고 they는 비동사 어를 쓰니까 비동사 또한 제대로 위치해 있다. 2번도 제대로 왔습니다. 3번의 힌트는 last night입니다. last night은 지난 밤이잖아. 지난 밤에 내가 콘서트에 갔어. 이 시제는 과거기 때문에 동사를 확인해서 과거 시제를 써줘야 되는데 went는 누구의 과거형이야? 고의 과거형이야. 그러니까 고 다음에 went가 와야 되고 시제 잘 맞춰서 왔죠. 3번도 오케이. 4번을 봤더니 내가 그 상점에 갈 거래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will과 be going to가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이 친구 둘은 뒤에 뭐가 와야 한다? 반드시 동사 원형이 와야 한다. 그러니까는 얘가 틀렸죠.
goes면 go에다가 es 붙은 거잖아.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거기에 현재 시제일 때 그 수일치를 신경 써줘야 하는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이유가 뭐겠어? 앞에 will이라는 애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앞에 will이라는 애가 있다 보니까 뒤에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온다. 답은 그러니까 4번으로 골라주셔야 합니다. 5번도 확인해 볼게요. 오늘 밤이죠. 이거 되게 헷갈려 하는데 tonight, 오늘 밤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대체로 미래입니다. 왜? 아직 밤이 오지 않았고 내가 오늘 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오늘 밤에 공부할 예정이야. be going to 동사 원형. 미래 시제로 제대로 온 게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주관식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시제로 바꿔 써달랍니다. 그러면 우리 두 가지 다 생각을 해보자. 두 가지 다 생각한다면 미래 시제가 will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be going to가 있죠. 자, 여기는 will을 쓸 확률이 굉장히 큰데요. 어쨌든 간 she가 오게 되면 will 쓰고 나서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study English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만약에 be going to가 오게 됐다라고 했을 땐 be going to가 온다라고 하면 여기에 she가 올 거고 is 자리에 뭐가 오면 돼? is going to로 오면 되죠. 그리고 나서 study English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시제에 대한 공부를 쫙 했어요. 3개의 시제를 했고요. 현재, 과거, 미래 시제를 한 겁니다. 현재는 반복되는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실을 나타낼 때 현재 시제를 쓰는데 다른 것보다 우리는 뭐에 신경을 좀 쓰자? 수일치, 주어 동사의 수일치에 신경을 좀 쓰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게 현재 진행형인데요. 지금 진행 중인 일, 뭐뭐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을 땐 비동사에 ing를 써준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했던 게 과거 시제, 과거의 행동, 현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딱 과거에 끝난 일을 나타낼 때 쓰고요. 대체로 힌트가 많이 있죠. 뭐 last night이라던가 last year라던가 yesterday, 2 years ago 이런 애들이 표현이 되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불규칙 변화예요. 과거 시제는 동사의 불규칙 변화를 우리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규칙 변화는 우리는 그냥 ed를 붙일 거니까 여기에 또 파생되어 과거 진행 시제를 했어요. 그 당시에 얘네들이 뭘 하고 있었던 중이었다라는 거고 현재 진행 시제의 비동사가 현재로 왔으니까 과거 진행은 과거로 와야 되겠죠, 비동사가. 그래서 비동사에 ing를 썼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미래 시제를 했습니다.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우리는 두 가지 표현 배웠어요. will과 be going to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둘 다 동사 원형인 go를 쓸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 다 동사 원형인 go를 쓸 거기 때문에 이 동사 원형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will은 뭐가 좀 짙고 즉흥성이 좀 짙고 be going to는 뭐가 짙다? 계획성이 짙다라는 거, 뉘앙스 차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같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한 시제 이해인데요. 우리 각 시제로 문장 하나 만들자라고 했는데 문제 풀어보시면서 여러분이 확인하는 과정도 충분하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문장 성분 이후로 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문장 성분에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보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동사에 해당하는 애를 하는 겁니다. 또 정확하게 말하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는 품사로 따지면 명사의 친구들이 오게 되고 동사는 동사의 친구들, 보어는 명사나 형용사 친구들이 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동사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동사의 종류에는 비동사랑 일반 동사가 있다라는 것까지 배우고 시제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 동사의 종류 한 개만 더 할게요. 뭐 할 거냐? 조동사를 할 겁니다. 이 조동사까지 와야지 동사의 종류가 다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 동사의 종류는 3가지,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가 있거든요. 그거 중에 조동사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그리고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다? 시제를 확인할 수 있다까지 지금 오늘 4강을 통해서 한 겁니다. 이렇게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4강의 수업이었고요. 다음 시간 5강 조동사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